이번 주말이면은 경기도 경선 토요일, 서울 경선 일요일, 그리고 3차 선거인단 표를 까는 그 타이밍에 와 있는데요. 와,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역대 최고 74.70%랍니다. 74.70%요. 이거 대통령 선거 때 나오는 이 투표율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높은 거예요. 난 제일 궁금한 게 선거인단에 가입을 한 사람 중에 어떤 경우는 투표율이 60%대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40% 정도가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대표적인 거. 동원된 사람들이라 그래요. 동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입시키는데 막상 투표 기간 놓쳐버려. 관심도 없어. 카톡이 와도 투표 안 해. 열심히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역대 최고 득표율을 74.70%인데 이번에 이따가 2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 투표율이 역대 최고래요. 49.94%. 30% 차이 나요. 투표율 차이가 거의 25%에 30% 차이가 난다고. 50%도 안 되는데 역대 최고 득표율이라는 거야. 다 그게 동원된 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상. 자,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 그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 보고 싶진 않고 여러분들 복잡하죠 막 이게. 색깔 칠해놓은 것만 살짝 좀 보시기 바라겠는데 그 뒤에 있는 거 먼저 보여주세요. 그게 더 낫겠다. 지금 지지율 보시면은 이재명 25, 윤석열 20, 홍준표 12, 이낙연 8인데 그래프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이제 특정 시점에 올라간 이후부터는 뭐 계속해서 그 수치를 유지하는 정도고 대장동 그 난리를 쳐도 안 떨어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어떤 여론조사도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표 한번 보여주세요. 재밌는 거. 그렇잖아요. 사람이나 후보 본인이나 캠프 입장에서는 온 나라가 대장동 이야기만 하고 있어. 지금 몇 주째. 곽상도 50억이 나와도 이재명 대장동 이야기 하고 있잖아. 그러면 흔들릴 법도 한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사이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9월에 비해서 10월 달에 1% 올랐습니다. 그 9월 달 내내 사실 대장동이었거든요. 안 떨어졌단 말이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요. 9월 첫 번째 주에 49%된 게 지금 53% 올랐어요. 4% 올랐습니다. 진보층에서는 46에서 49% 올랐습니다. 3위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는 26대 28로 중도층도 올랐습니다. 40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노랗게 칠해놓은 36%에서 43% 7%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건 중요한 건 이렇게 이재명 게이트화 시키려고 하는 이 마당에도 이재명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국민들이 언론을 안 믿는 거죠. 달리 말하면. 어제 나왔던 MBS 여론조사도 봐도 양자 대결에서 압도적이에요. 윤석열보다 12% 정도 앞섭니다. 양자 대결하면. 홍준표도 당연히 이기고요. 이 상황에서 실제로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네거티브 했던 분이 훨씬 경쟁력이 떨어져요. 왜? 설사 이재명이 무슨 비리가 있다고 해도 당신은 무능력하잖아. 이게 일종의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지 못했으니 설사 이재명 싫어도 자기한테 표가 안 돌아온다는 것을 깜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게 서른 의원의 인터뷰인데 어제의 서른 의원 인터뷰의 여파가 굉장히 커서 오늘 그 캠프에서 다른 인사가 나와서 하는 인터뷰에서는 그걸 좀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중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네거티브를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거티브를 이번 주에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시 한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여론조사 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네거티브지만 그것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도 뭐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어떤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도덕성 얘기하는데 본인의 도덕성이 높다라는 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앞으로 본인의 그 정치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끝나면 과연 정치 인생을 나중에 정치 인생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당장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린님하고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낙연이라는 후보가 사람들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공약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엄중이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엄중하신 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많은 브레인들을 데려다가 모아놔서 한다는 게 대장동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보여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놔서 저는 그게 더 아까워요. 이게 어차피 정치인의 바닥이라는 거야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고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바닥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를 봤잖아. 근데 그 안에 캠프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사람 그 캠프의 후보에게 물이 들어버려가지고 소중한 브레인들이 모여서 정말 가치 있는 공약, 국민들한테 가치 있는 미래를 제시해야 될 그 소중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대장동으로 어떻게 연기를 피울 수 있을까 해서 한다는 말이 뭔가 결정적 공약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 소중한 두뇌들 그딴 식으로 예. 사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지금 투표인단이 남은 게요. 총 전체가 61만 9천 명이에요. 경기도가 16만 4천 명, 서울이 14만 4천 명, 3차 국민선거인단이 30만 5천 명 정도 돼요. 합쳐서 대략 60만 명이 좀 넘는데 요중에 지금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아직도 끝난 건 아니에요. 강제 투표가 있어요. 카톡으로 와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전화 ALS가 전화 옵니다. 투표율은 더 오르겠지. 대략 지금 투표율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표율하고 득표율하고 지금까지 얻었던 투표율하고 여론조사 합계 등을 다 해서 분석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3차 슈퍼위크에 득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미니멈 59% 정도 나옵니다. 오. 대략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득표율이 예측치를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56.44% 적어두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게. 서울하고 인천하고 3차 선거인단에서 예상되는 종합 득표율이 59.96%, 거의 60% 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충 했더니 56.44%로 56에서 55 정도가 이재명 지사가 얻을 최종 예상되는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대장동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벤트처럼 빵 터졌어. 이재명 지사 아들이 50억을 받았어. 비리가 있구나 이제. 그래갖고 투표인단이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상대 후보가 막 50% 60%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지금 투표의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장동이 터져서도 끄떡없이 호남 이기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경기 서울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략 60%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예측은 항상 부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맨날 뭐 난 내일 시험에서 100점 맞을 거야 했다가 99점 맞으면 조금 실망하게 되거든요. 99점은 어떻게 맞아요? 근데 지금 2위 후보가 이걸 이제 선거판을 뒤집으려면 득표율이 한 98%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네거티브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아까 뭐라고 해봅니다. 그랬어요. 56.44 정도가 지금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예측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 역대 경선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이 57%라 그걸 넘냐 마냐 이건데 이게 이상한 설정 같은 거예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세론 후보였어요. 이견의 여지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는 들러리였다고. 그래도 57% 얻는 거예요. 그럼 56.44 정도가 예상이 되는 정도 되면 그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세론에 버금가는 정도로 그럼요. 압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이력이나 청와대 근무 이력 갖고 있었지만 상대가 지자체장들이었어요. 한 명은 기초단체장이었다고 이재명 성남시장. 그 상황에서 57% 얻는 거고요. 상대가 당대표를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의 선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낙연의
망신에 가까운 것이죠. 상당한 망신이죠. 예를 들면은 그게 한 55대 45 정도라면 모를까. 지금 이재명 득표율로 예상되는 56.44 정도의 숫자에서 그 반대편에 추미애 한 10% 내외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이낙연이 가져갈 수 있는 표는 30%대밖에 안 되거든요. 30%대 중반 이하로 얻는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정말로 이낙연 후보가 이런 네거티브 안 하고 정말로 정책 선거를 했으면 저는 오히려 결과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니 수도 없이 거치했다. 우리 그래요. 방송 보신다길래 그쪽 캠프에서도 이재명 대장동 같은 게 터지면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드러난 건이 없지 않느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 우리는 경선을 열심히 하고 뭐 고발 사주라든지 뭐 이런 건들에 대해서 같이 싸우고 그렇게 가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다면 지지율이 훨씬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로 제 생각에는 3강구도였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추미애 후보님께서 지금보다 표를 훨씬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표가 좀 더 적고 그리고 이낙연이 지금 현재의 득표를 유지한다고 해도 추미애 이재명 이런 식으로 표가 골고루 분산이 됐으면 오히려 결선 투표에 갔을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오히려 이재명을 때려버리니까 이재명이나 추미애 두 사람 가운데서 그 저울질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쪽을 결집해버린 효과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이렇게 이겨버린 상황이 있는데 정말 푸나님 말 좀 들어요 좀. 그 이상한 그 곤충류 이야기 듣지 말고. 됐어 이제 끝났고. 이제 끝났다. 끝났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던 일부층이 있었을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아직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아마 유동규 구속되는 그 지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캠프나 후보 입장에서는 진이랑 상관없이 조마조마 할 거 아니야. 근데 국민들은 거기에 있어서 이재명 지키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게 핵심이고요. 네거티브를 통해서 이긴 선거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지금 선거다 저는 이렇게 일단 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화려한 이력, 경력 이런 것보다 훨씬 못 얻은 아마 그게 더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희에겐 결정적인 제보가 있기 때문에 까라고 씨발 진짜. 자꾸 그러지 말고 까라고. 저희도 깔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유 까고 있네. 아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경선을 이제 우리가 결과를 이제 요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다음 이렇게 양일이네요. 방송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내가 대통령 선거 등에 관심 많았지만 이렇게 네거티브한 건 솔직히 처음 봤다니까요. 이 정도 네거티브 처음 봤어.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다니까. 소위 주류들은요 비주류 못 받아들입니다. 그냥 어떤 마음이냐면은 야, 저거 양아치 같은데 지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야. 저거 뭐 까발려지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도 기득권이잖아요. 그 기득권이 봤을 때 뭔가 새로운 세력이 올라오고 자기들 것 이 밥상 걷어차면 기분 나빠요. 주류란 건 그런 거예요. 그 주류가 역사 속에서는 대부분 다 그래서 구태 쪽으로 갑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나쁜 방법을 쓰니까 그 과정이 한 단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심리가 가장 잘 묻어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죠. 품격이 없다. 요 단어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게 지사님께서 욕을 한 사실 뭐 이런 걸 가지고 품격이 없다, 천박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 품격이 없다는 그 말 속에 녹아 있는 자기네들만의 특권 의식 같은 게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 우리와는 품이 달라. 아니 마이크 앞에서만 욕 안 하면 뭐 그러니까. 운전기사한테 욕하고 이러는 거 하면 안 아이고 되잖아요. 욕 좀 할 수도 있지. 욕이라는 게 원래 아, 나도 욕해요. 국민들의 가장 원초적인 언어 생활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님이 정말 바닥에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이 품격으로 따지면 솔직히 의전 박근혜만한 사람 없었어요. 대전은요? 이러면서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사람 사실 이재명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대통령 같지가 않다.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거. 자기네들끼리 살아온 그 세상, 자기네들 소위 엘리트,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살아온 자기네들의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질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 자기네들 특권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꼰대 마인드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류 비주류는요 N극 S극이랑 비슷한 거야. 자석이 이렇게 막대 자석 있잖아요. 막대 자석이 빨갛게 칠해져 있어서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반으로 쪼개잖아. 그러면 또 N극 그거는 S극이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류 비주류는 만들어져. 그건 인간 생활의 기본이야. 근데 지금 시대는 정치가 가장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 현실의 주류가 안주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주류가 비주류가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재명도 대통령이 되면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류일 때 끊임없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처럼 내가 주류인 국무총리나 당대표 할 때 끊임없이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지도자라고 인식했던 게 첫 번째 페인이지만 거기에 생각보다 표가 많이 안 나온 이유가 네거티브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5, 6% 이상은 자기 표를 깎아먹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선거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를 안 했어도 결국은 이 정도 득표율밖에 못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본질에 있는 태도가 나오잖아요. 기자한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말만 정돈되어 있지 윽박지르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식의 태도가 나오고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사면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어도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예. 결국 같은 결과를 나왔을 것이다 라고 그 생각이 돼요. 주류의식이 대표적으로 작동하는 게 윤석열의 메이저 언론이랑 인터뷰 그렇죠. 이런 예, 이야기. 예. 이낙연 후보가 언론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 언론이든 아니든 같은 기능을 하는 우리 같은 이야기를 왜 안 들었습니까? 주류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유튜브 같은 걸 보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나왔지. 그렇죠. 무슨 뉴스에 나왔지. 이 생각이 바로 주류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본인 자체가 그런 출신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냥 생각 한번 해보면 어디 서울대 안 나와. 저번에 그 정청래 대선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정훈 PD가 해줬던 이야기가 충격이었다니까. 바로 옆에 정청래 의원을 앉혀놓고 민주당의 주류 서울대 같은 나온 주류는 정청래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아, 짜증나 진짜. 국자 돌린 학교 나왔다고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씨발 민주당에서 진짜 그런다고? 아니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사람 사회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노골적으로 표시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군수와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군수 따위와 사진을 같이 찍으라고 하니 그런 증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대통령 후보도 유튜브 채널 보면서 가리침을 갈구하고 있는데 무슨 짓이냐고요. 아니, 그리고 분석과 타겟이 잘못됐죠. 지금은 경선이에요. 민주당 내 경선인데 그 안에서는 주류 언론과 매체와 인터뷰를 해봤자 뭐합니까? 당 경선 안에서 가장 힘 있는 매체하고 인터뷰를 해야지 그게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걸 보는 순간 그때 인정해요. 대통령 취임하는 날까지 어떻게든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심리적인 반로가 대장동을 끊임없이 뭐가 있는 것처럼 흔들어댔던 게 다시 한번 제가 몇 퍼센트 얻는다고 그랬죠? 56%, 56.4. 44 정도가 이제 예상치고 대략 그러면 아무리 못 나와도 54. 잘 나오면 55. 뭐 이 정도 나오는 그 정도 구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압승. 상대 후보는 35%. 뭐 그 정도 상황일 테니까요. 이런 상황이면은 20% 차이가 나는 표수로는 거의 한 30만 표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선거가 이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고요. 그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게 바로 여론조사의 과학 같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경선 왔던 추세와 투표율과 여론조사 등을 총 종합했을 때 대략 보면 그 숫자 맞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2달 전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여론조사 왜 안 오냐? 여론조사 왜 안 오냐? 하다가 화요일 날 그거 오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언제 오냐? 이거 해줘야지. 정말 근데 그게 투표하고 싶은 열망 같은 거거든요. 네. 내 표를 빨리 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꺾어보고 싶은 그게 이 75%의 투표율을 만든 힘일 거예요. 예. 이제 그만 좀 하자. 이제 끝내자. 지겹다. 왜 싸우냐? 이런 거.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2차, 3차 슈퍼위크 득표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총합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3차는 지금 예상되는 게 59.696, 사실상 6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 게임 진짜 완전히 끝난 거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간에 사퇴하신 분들 표를 넣더라도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50%를 넘기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죠. 그게 막 무슨 사사의비네 뭐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뭐 위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서 그렇게 헌재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가 나왔다잖아요. 그게 아직 덜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게 숫자를 높여줘야 어. 4, 4, 5이면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떨궈져 가라라도 이제 그럼 말이 하더라도 아니 그 네. 누가 보면 한 51대 49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떨궈준다고. 아, 연애를 할 때도 차라리 나쁜 남자가 낫지 찌질한 놈은 별로거든요, 진짜. 젖은 낙엽처럼 자꾸 붙고 막 다리에 붙고 막 이러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야 어저께 그 샹젤리제 내가 술 한잔 먹고 성동일 방송할 때 앞에 좀 불렀어요. 샹젤리제가 프랑스에 있는 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서울 창가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이름만 샹젤리제 이렇게 하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멜로디가 너무 이쁜 거야. 한 번 더 해드리려고요. 1부 마치는 기념으로. 이게 전체적인 멜로디인데 우리 꼬맹이가 피아노를 치고 내가 이걸 휘파람으로 불었더니 너무 화음이 예쁜 거예요. 뱀이다. 알겠습니다. 자, 느끼하다는 사람 다 쫓아내라. 의리가 없어.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내가 쪽팔린 거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네, 또 50명 나갔네요. 네. 자, 예,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